사랑아 사랑아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내 숨이 닿을 때까지 간직한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의 농촌이라는 게 지금 붕괴되고 있을 때니까 산업화 때문에 그 붕괴되고 있는 농촌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고요. 거기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농촌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생각을 시로 쓴 것이 농무 시집 속에 들어가 있는 시들입니다.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있어? 당신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고개 들어. 고개 쳐박고 있어야 될 인간들은 저 위에 있어. 당당해지자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의 컨셉은 닥터 김입니다. 예. 아마 작년인가 여러분들이 저 나온 드라마 보신 적이 있었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랑을 찾아서 떠나온, 그죠? 예. 그때마다 살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왠지 살이 좀 쪄 보이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 전공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 닥터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잠을 자는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병을 오늘 좀 고쳐볼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잠 좀 깨셨나요? 아침에 좀 화들짝 놀라셨죠? 그죠? 예. 그래도 어떡하겠니? 우리가 재밌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항상 어떻게 해요? 웃으면. 그리고 행복하다는 느끼면은 우리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됐니? 자, 오늘은, 아이고, 좀 작네요. 그죠? 덥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가봅시다. 자, 6페이지에 여러분들 현대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 작품 제목 다시 한번 해보자. 뭐라고요? 신경림 선생의 농무. 그래. 앞에서 우리 신경림 선생이 농무는 왜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가라는 것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그죠? 그래. 바로 그런 어떤 1970년대의 농촌 사회, 무너져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로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우리는 이 신경림 선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익혀두기 바랍니다. 신경림이라는 이런 인물을, 됐나요? 우리가 사회 현실에 참여한 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여신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도 특히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농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경림 선생을 우리가 농민 참여신이다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의 작품은 갈대라든가 아니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한 사랑의 노래, 이런 작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온 그런 어떤 사람들의 비애, 그 다음에 농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절망감, 허무함, 그 다음에 분노랄까요?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그대로 옮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농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10번 가까이, 10번 이상이죠, 실제로는요. 예, 10번 이상 출제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작품입니다만은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작품이라서 오늘 선정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항상 시를 보게 되면 뭐부터 본다고요? 작품의 제목부터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제목 뭐라고 했어요? 농무라고 했죠. 농이란 게 뭔데요? 농사지을 농자. 무라는 게 뭔데요? 춤출 무자. 우리가 흔히 농악이라고 이야기하죠.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해가지고 깃대 들고 뒤에서 꽹가리라든가 아니면은 징 아니면은 소고 아니면은 상모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는 것, 그걸 우리가 농악 혹은 농무라고 이야기하죠. 됐니? 그러면은 이 농무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 농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시적 화자일까? 아니면 시적 대상일까? 아니면 정서일까? 아니면 시간적 배경일까? 아니면 공간적 배경일까? 아니라면은 시를 지은 상황일 것인가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가보자. 그러면 농무라는 건 뭘까? 그래, 소면서 농사의 음악,
그 다음에 농사의 준, 농악대. 이렇게 본다면은 이 농무라는 것이 시적인 대상일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작품으로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는 현대의 작품 속에서 제목이 없는 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 그 시의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읽어 나가기 전에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보고 들어간다고요? 제목부터 항상 보는 습관, 그걸 들려놓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보려고 했더니만, 아이고야, 연애 구분이 있어, 없어? 연애 구분이 없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비연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연이 없는 시라고 해서 비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잡고 들어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부터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초벌구이 먼저 합시다. 우리가 도자기를 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초벌구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살필 때에는 작품의 중심 내용을 쭉 살펴보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재벌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면 오른손에 빨간 펜 들고 혹은 파란 펜 들고 제가 읽어 나갈 때 밑줄 치고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 것들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신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 1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징이 올린다. 징이 올린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됐습니까?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텅 빈 운동장 밑줄 쫙 쳐놓고요. 운동장 이렇게 동그라미 꽁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갑니다. 우리는, 우리 다시려 네모 꽁 쳐놓고요. 됐니?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그죠?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소주집 다시려 동그라미 꽁 쳐놓고요. 됐니? 예. 몰려 술을 마신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야, 답답하다 앞에다가 큰 따옴표 꽁 쳐놓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니?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원통하다까지 해서 다시 큰 따옴표 꽁이야. 뭘로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의 말로서 묶을 수 있는 것이겠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원통해. 그죠? 예.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장거리 다시려 동그라미 깡이야 쳐놓고, 장이라는 건 시장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시장 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따라붙어 악을 쓰라. 밑줄 쫙 쳐놓고요.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누구밖에 없어. 쪼무레기들 뿐. 쪼무레기들 뿐.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처녀애들은, 처녀애 다시 밑줄 쫙.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그죠? 킬킬킬킬 되는구나. 철없이 킬킬대 밑줄 쫙. 누가요? 처녀애들이. 됐습니까? 뭔가 알아? 에이,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보름달은 밝아. 보름달 시간적 배경 얘기해 볼까요? 언제? 밤. 이렇게 얘기네. 그죠? 오케이.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어떤 녀석 밑줄 쫙. 꺽정이처럼, 꺽정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꽁 쳐놓기 바랍니다. 처럼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지규적 표현에서 앞에 있는 꺽정이는 보조관념이겠죠. 원관념 이야기해봐. 어떤 녀석 되겠습니까? 그래, 어떤 녀석으로 화살표 쭉 올리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울부짖다 다시 밑줄 쫙. 그래, 어떤 녀석인데 어떤 녀석이라고? 울부짖는 어떤 녀석이야. 됐니? 예. 또 어떤 녀석은 어떤 녀석 다시 밑줄 쫙. 누구처럼요? 서림이처럼, 서림이 다시 밑줄 쫙. 처럼 다시 동그라미 꽁야. 역시 처럼 나왔으니까 지규적 표현이네요. 앞에 나와 있는 서림이라는 것은 보조관념이 되겠네. 원관념 이야기해봐. 그래,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녀석이네. 어떤 녀석에다가 화살표 쭉.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되지만 해해된다 다시 밑줄 쫙. 그래, 어떤 녀석이야? 해해되는 어떤 녀석이야? 그게 누구처럼? 서림이처럼. 됐습니까? 예. 해야 되지만 이까지 앞에다 큰 따옴표 꽁 쳐놓고요.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소용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하랴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 꽁야. 됐습니까? 예, 누구의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래, 화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겠노.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됐나? 예. 그러면서 비력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비력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런 밑줄 쫙 쳐놓고요. 그거 별표 하나 꽁 쳐놓고요.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비력값도 안 나오는 농사 다시 밑줄 쫙 쳐놨습니까? 별표 쳐놨습니까? 예. 이 농사 따위야 아예 예편내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쇠전 다시라 또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쇠전이란 게 뭔데요? 쇠, 소, 소를 파는 전, 가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시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다시라 또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도수장이 뭔데? 그래. 소위 말해서 도살장이라고 얘기하죠. 가축을 우리가 죽여서,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도수장, 도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자, 도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리 와고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리고 거다가 별표 하나 꽁약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자주 나오는 거죠. 됐니?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러면서 자 갑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 뭔데요? 삐리비리비리 하는 우리가 태평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한 다리를 들고 삐리비리비리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짓을 흔들거나 자, 그 두행 딱 묶어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다 하더라도 시간상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시간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조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제 수술 중간쯤 갔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핵심으로 갑시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나? 자, 우리가 이 작품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 자, 우리 감독님 잠시 이쪽으로 해주세요. 자, 이 작품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고요? 그래, 바로 공간의 뭐라고요? 그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간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살펴봤더니만은 그래, 저 공연이 끝난 맞습니까? 예, 텅 빈 뭐라고요? 운동장. 그래, 학교에 어떻게 해요? 아마 운동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학교 운동장에서 뭐 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래, 공연을 했어. 됐습니까? 예. 어떤 공연을 했겠습니까? 그래, 농악을 펼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 운동장은 어떻게 돼버린 거야? 텅 비었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텅 비었다라는 걸 통해서 뭘 느끼겠는데? 라고 딴다면은 일종의 쓸쓸함이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허무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됐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낀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 공간이 이동하네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그래, 학교 앞에 소주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소주집. 소주 파는 곳이지. 마셔봤어? 예. 여러분들 마셔보면 안 되죠. 그죠? 예. 저는 마셔봤나? 지금도 마신 모습이라고? 에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자, 소주집에 몰려서, 그죠? 우리는 뭘 마셨어? 그래, 술을 마신다. 그래, 술을 어떻게 해요? 그래, 마신다라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네요. 뭐라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원통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서 이야기해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원통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정서 아니겠니?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 술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장거리로 나서네. 왜 장거리로 나설까? 그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뒤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때 뒤풀이라는 것은 본 공연이 끝나고 이제 농악대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신명나게 한번 놀아주는 거야. 됐니? 그것을 우리 뒤풀이라고 얘기해. 됐니? 그래서 장거리로 나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긴다는 거지? 그래,
뒤풀이를 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나서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우리 뒤에서 같이 덩실덩실하면 춤춰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 그런데 기껏해야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하이고야 그래 요거 쪼무래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따라오지 않고 킬킬대는 누구? 그래 처녀애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없을까?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을까? 그래 자 거기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됐습니까? 다 어디를 갔다고요? 농촌을 버리고 저 도시화된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래. 농촌의, 그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라고요? 그래. 쓸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저 앞에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 텅 비었어. 거기서 오는 쓸쓸함. 그것보다 더 강한 쓸쓸함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장거리를 나서면서 느껴지는 것이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그래. 쇠전을 거쳐서 어디로요? 도수장으로 이르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낀다? 그래, 와, 신명이 난다라고 했네. 됐습니까? 예. 자, 물어보자. 이거 정말 신명이 나는 거야? 아니죠. 예. 왜요?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보니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 또 산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본들 뭐 하겠어? 그리고 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지어봐서 뭐 하겠어? 그지? 그런데 신명이 날까? 에이, 신명이 안 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신명이 난다 그랬을까? 그래, 요렇게 보자.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을 신명이 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역설적인 뭐라고요? 상황이다. 즉, 신명이 나지 않는 것을 신명이 난다로 해놨어. 우리의 울분의 토로인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억지로 토해내는 그 울분인 것이야. 그러니까 농악은 흥겨워야 되는데 흥겨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토해내는 우리의 울분이 그렇게 어떻게 신명이 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는 말합니다.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어? 예.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자 이제 화살표 쭉 내리지. 어디로? 소주집. 소주집에서 어디로? 장거리로. 장거리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 세전 도수장. 됐습니까? 예. 이것이 이 작품에서의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예. 이제 장기 꺼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잠이라는 그 병을 싹 꺼냈어. 됐나? 예. 다시 온다고요? 제발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품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 됐니? 예. 자, 첫 번째 일행부터 가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징이 울린다. 징. 이래 되겠니? 예. 감각적 이미지 얘기해봐. 청각적. 그래 잡아주면 되겠나? 예, 청각적 이미지일 거고요. 막이 내린다. 이때 막이 내린다는 것은 공연이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운동장 공간 나왔네요. 어떤 공간? 텅 비었다. 뭘 느낀다고? 쓸쓸함.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라는 말 속에서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 화자인 나.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그래, 농무를 하는, 농악을 하는 그 공연자들. 다 엄쳐서 우리가 우리라고 한 것이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적 화자가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초등학교 제1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로 돼 있어요? 그래. 나, 너, 우리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란 말 속에서는 화자인 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니? 초등학교 나왔지? 그지? 오케이.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그래, 공간이 또 나왔네요. 어디로 갔다고요? 소주집으로. 뭘 한다고요? 술을 마셔. 됐니? 그랬더니만 뭐가 터져 나와? 우리의 울분이 터져 나오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오네. 보세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답답해. 그리고 고달프게 사는 거, 그것이 원한맺혀 아프기까지 원통스럽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옆줄 쫙 쳐놓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서의 직서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 직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 직서적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직설적, 직서적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니?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다? 술 한잔 마셨지. 됐니? 자, 이제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우리 어디 가야 돼? 뒤풀이 가야 돼. 됐습니까? 다시 한번 동네를 돌아야 돼. 됐니? 그래서 꽹가리를 앞장 세워서 어디로 나서면요? 장거리로 나서면 시장거리. 됐니? 공간 이동이 되겠죠? 됐어요? 나서면 따라붙어서 됐습니까? 그걸 쓰는 건 뭐라고요? 쪼무레기 들뿐. 사람 어른 있어? 없어. 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뭐라고요? 됐습니까? 예, 처녀 애들이야, 애들. 됐나요? 어른 있어? 없어. 이것이 우리 농촌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황폐화돼가는 모습인 것이겠죠? 됐나요?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모습인 거겠죠? 그러면서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이어서 말하는 어떤 녀석은 누굴까요? 그래, 우리 춤추는 우리 아니겠니? 그죠? 농악대원 중에 한 명 아니겠니? 꺽정이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울부짖고. 그래, 꺽정이는 예전에 우리가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인 것이죠. 어떤 인물이에요? 당시 사회에 저항했던 인물이야. 그 울부짖다라는 건 뭐예요? 분풀인 것이겠죠.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하면서 자신의 분을 어떻게 토해내고요. 됐습니까? 예. 또 어떤 녀석은 누구처럼? 서림이처럼. 서림이 누군데? 꺽정이 밑에 있던 부하야. 근데 나중에 꺽정이를 배신해. 뭐라고요? 현실에 타협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서림이처럼 헤헤헤헤 달리면 이거 어떤데 뭐? 됐습니까? 예. 이런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됐나요? 예. 이런 존재 아니겠니? 됐나요? 예. 자, 뭘 빌려왔다고요? 설화 내용 빌려왔더라. 우리 옛 소설 내용 빌려왔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춘들 무엇 하랴. 발버둥 쳐봤자 무엇 하겠어.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소용없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게 바로 뭐예요? 당시 농촌의 현실을 또 직서적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와. 인건비는커녕. 됐니? 예.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농사 따위야 아예 예편내에게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그래, 우시장을 거쳐서 공간 이동이죠. 화살표 쭉 내려오면 되겠니? 도수장 다시 또 깐쳐놨습니까? 예. 도살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래, 앞에 내용 가만히 보니까 신명 나겠어? 절대로 안 나죠. 신명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 상황의 역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 태평소를 불거나 삘레레레. 됐습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게 뭐가 되겠니? 신명이 나는 춤사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 행은 신명이 난다 할 때 그 신명이 나는 춤사위를 이야기한 것이더라라는 거. 됐니? 예. 됐죠?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뭐라고요? 나. 그러면 시적 대상은 뭐라고요? 농무. 그러면 나는 시적 대상인 농무. 이 농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그러면서 우리의 한, 원통함, 분.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 됐나요?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뭐가 된다? 주제의식.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됐나요? 예. 자, 1번 문제 갑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예. 보통은 우리가 문과에서는 가, 나 두 작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두 작품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한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선택지에서는 항상 키워드 되는 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 됐니? 예. 그럼 선택지 좀 가볼까요? 열거와 대구, 다시 밑줄자. 두 번째, 대화체와 독백체, 교차, 밑줄자. 세 번째, 묘사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밑줄자. 토속적 방언 사용, 밑줄자.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밑줄자. 삶을 달관한 화자의 여유, 다시 밑줄자. 자, 이렇게 키워드 잡고 들어가니까 어때? 답이 보이니? 예. 열거와 대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화체, 독백체. 자, 대화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청자 있어? 없어. 됐습니까?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뭐라고요? 내 속에 나와 있는 울분이죠. 독백인 것이겠죠?
됐죠?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못하랴. 네, 이야기죠. 독백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 전체적으로 독백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묘사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구체했다. 묘사 어떤 것이 있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대. 맞습니까? 예. 또 저 앞에 보게 되면은 가설무대인데 어떤 가설무라 그랬어?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이런 것들이 다 묘사적인 방법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 운동장의 텅 빈 모습이라든가 농무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래 보면은 선택 3번이 되겠죠. 도덕적인 방언 있니? 아,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그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있네요. 원통하다, 답답하다. 그죠? 예. 그러나 삶을 달관한 화자의 여유를 강조하고 있다. 에이, 여기서 삶을 달관한 게 아니죠. 그 앞에서 원통하다, 답답하다 이런 건 뭔데요? 그래, 화자의 분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일종의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Sentimentalism mind.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꼭 별표 하나 꽁 쳐놓으세요. 바로 이 농무 작품에서는 2번 문제와 같은 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선택 7번. 운동장이 텅 빈 상황임을 제시해서 농민들을 미쳐볼까요? 쓸쓸한 정서 밑줄 짝. 됐습니까? 2번. 소주집에서는 화자의 정서 미쳐볼까요? 그래.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어떻게 표출된다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뭐라 그래서? 원통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이것이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나요? 세 번째. 장거리라는 공간은 농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였다가 아이고야. 화자가 본인이 지금 농무를 뭐 하고 있어?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오히려 장거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농무를 어떻게 소위 가서 구경해오는 아니면 이 뒤풀이를 따라오는 그러한 농촌의 인구가 있다 없다. 젊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 그리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산구석에 처박혀인들 뭐 하겠느냐. 발버둥친들 뭐 하겠느냐. 그래,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농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진 않죠. 됐습니까? 자, 4번. 세정과 도상에서는 원통함이 신명이라는 그래 역설적 상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 앞에 내용 가만히 살펴봐. 그게 신명이 나는 일이니? 그래, 신명이 나지 않는 일이잖아. 그런데 신명이 난다라고 했으니까는 상황에 있어서 역설성이다라는 거. 됐니? 예. 5번째, 운동장에서 쇠전 도수항으로 공간이 이동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도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래, 심화되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마지막, 뭐라고 했어? 신명이 난다까지 했잖아. 그죠? 예. 역설적 상황을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 그죠? 예. 됐나? 오케이. 자,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대로 보기 갑니다. 시 농무는 하니까 보기의 내용은 시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죠. 보기는 우리가 세 가지 스타일로 볼 수 있겠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시에 대한 설명을 바로 보기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작가에 대한 시작 활동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위 작품에 대한 설명. 이때는 뭐 잡고 들어간다 그랬더라? 그래, 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잡고 들어간다 그랬었죠. 아니면은 문학 일반에 관한 것을 보기에다가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됐니? 자, 이 작품 여기 보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 농무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냈네. 됐니? 자, 갑니다.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는 거야.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미쳤까요?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밑줄 자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러분께 알려주려고 하더라. 그래, 이게 바로 이 시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됐나? 그러면 선택지를 갑니다. A 부분에서 제1행에서 6형 부분이겠죠.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미쳤까요? 무력감, 텅 빈, 쓸쓸함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예,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B 됐나요? 7행에서 14행 됩니까? 예, 악을 쓰는 길들대는구나 울부짖고 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움축제로 대하지는 그래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 우리가 흥겨움으로 대한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쓰진 않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C, 마지막 단락입니까?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 아이고야, 이게 틀렸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작품에서 항상 시험문 나오는 건 뭐라고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때 신명이라는 건 진짜 신명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울분한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래 보면 될 것 같고요. A와 B를 통해 당시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어떻다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해. 또 어떻다고요? 산구석에 처박혀 밟아놓은 친들 뭐 하겠어? 하나 더 봐봐. 뭐라고요? 그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것이 결국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이더라라는 것. 됐죠? 그 다음 C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낚아내지 못한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조라는 건 뭔데? 스스로를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 다리를 들고 뭐라고요? 불구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 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건 앞에서 신명이 나는 춘사위라고 했잖아. 근데 진짜 신명이 나는 춘사위니? 그렇지가 않잖아. 됐습니까? 예.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다음 몇 번?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했습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익혀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